안녕하세요. 오늘은 테슬라 마스터 플랜 1, 2, 3에 대해서 집중 탐구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제가 영상을 많이 올려드렸는데요. 이 영상들을 통해서 테슬라의 그 마스터 플랜이 어떻게 만들어져 왔는지, 그리고 일론 머스크의 생각과는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과 다 관련이 되어 있는 영상이니까요. 이 영상들을 하나하나 보시면 그 테슬라의 마스터 플랜을 이해하시는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들 시간이 되실 때 꼭 봐주시길 바라고요. 테슬라의 마스터 플랜이 이제 파트 3 발표를 앞두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먼저 파트 1과 파트 2를 알아보면은 파트 3에 어떤 내용이 나올지 그 배경을 우리가 훨씬 더 쉽게 이해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오늘은 파트 1과 파트 2를 살펴보고 파트 3와 전체적인 맥락에서 마스터 플랜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지 그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마스터 플랜 1, 마스터 플랜 파트 1은 2006년도에 만들어지게 됩니다. 여긴 아무에게도 그 이야기를 하지 말라, 굉장히 비밀스러운 이야기다 라고 이렇게 재미있게 표현을 했는데요. 2006년도에 마스터 플랜 파트 1은 첫 번째는 그 스포츠카를 만드는 겁니다. 그래 로드스터를 만들었죠. 두 번째는 그 로드스터를 만들어서 버는 돈으로 조금 더 합리적인 차를 만들겠다. 가격이 합리적인 차, 그러니까 가격이 낮은 차를 만들겠다는 거죠. 자, 그래서 모델 S 세단을 만들게 되고요. 세 번째는 그렇게 해서 번 돈으로 더 가격이 합리적인 차를 만들겠다, 더 가격이 낮은 차를 만들겠다라고 하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이제 모델 3와 모델 Y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번, 2번, 3번은 이제 완성이 되게 되고, 4번은 이제 그 에너지 비즈니스에 대한 부분인데, 에너지 비즈니스 부분도 굉장히 잘 진행이 되고 있죠. 자, 그래서 1, 2, 3, 4, 그 2006년도에 설정한 마스터 플랜 파트 1은 완성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스터 플랜 2는 2006년부터 10년 후인 2016년, 그러니까 과거에 처음 이제 마스터 플랜을 설정하고 난 후인 10년 후에 이 마스터 플랜 2를 발표하게 되는데, 이 첫 번째는 이 솔라루프와 그 배터리 스토리지죠. 그러니까 솔라루프와 파워월을 설치하겠다라고 했는데, 이 부분이 이제 비즈니스에서 완성이 되었고요. 두 번째는 그 각 세그먼트에 있어서의 전기차를 그 라인업을 확장하겠다라고 했는데, 최근에 그 모델 S, 모델 X, 모델 Y, 모델 3에서 이제 확장이 돼가지고 사이버 트럭과 그 세미 트럭을 출시했죠. 사이버 트럭 같은 경우는 올해 말에 이제 출시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세미 트럭은 출시해서 펩시에게 처음 인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내년부터 대량 생산에 들어갈 것이기 때문에 이분도 이제 완성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세 번째는 이제 FSD 부분이죠. 완전 자율주행이 10배는 좀 안전한 상태로 개발이 돼야 된다, 좀 이런 내용인데, 최근에 그 레벨 4에 가까운 굉장히 높은 수준으로 베타가 완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4번 같은 경우에는 이 3번의 연장선상이죠. 그래서 FSD가 완성이 되게 되면 이것을 이용해서 차를 타지 않는 동안에도 돈을 벌어오게 하는, 말 그대로 이제 로보택시 서비스 부분을 말하는 건데요. 이것은 이제 내년이나 내후년에 출시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테슬라의 그 마스터 플랜 파트 2는 1, 2, 3번은 완성이 됐다. 근데 4번은 내년에서 내후년으로 좀 연기가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마스터 플랜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테슬라의 그 히스토리와 함께 이해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 큰 그림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03년도에 이 테슬라가 창설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에버하드와 그 타베닝이 이 테슬라를 만들게 되는데, 일론 머스크는 그 1년 후인 2004년에 이제 투자를 하게 되면서 이 테슬라에 합류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자기가 생각했던 것만큼 이 자동차 회사가 잘 운영이 되지 않았죠. 그래서 2006년도, 2년 후인 2006년도에 마스터 플랜을 자기가 발표를 하고, 그 2년 후인 2008년도에 자기가 이제 CEO 자리를 맡게 됩니다. 자, 그래서 그 테슬라의 본격적인 역사는 2006년에 마스터 플랜을 발표하고 2008년에 CEO를 역임하면서 그때부터 시작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CEO가 된 후로부터 10년 후인 2018년까지 여기서는 거의 Near Death Experience라고 해서 그 죽음의 그런 어떤 단계까지도 가게 되는데, 여기서 이제 기사 회생을 하게 되죠. 그렇게 함으로써 2021년도에 그 트릴리언 달러 컴퍼니가 되게 됩니다. 자, 그래서 타임라인 한번 살펴보면요. 2003년도에 테슬라를 창립을 하게 되고 2005년도에 시리즈 B 펀딩을 받게 됩니다. 2006년도에는 시리즈 그 C의 펀딩을 받게 되는데, 이 시리즈 C의 그 펀딩을 받으면서 마스터 플랜을 발표하게 된 것이죠. 자, 그리고 2008년도에는 그 다임러와 딜러십을 맺고요. 2013년에는 모델 X를 론칭하게 됩니다. 2016년도에는 그 테슬라의 사명을 테슬라 모터스에서 테슬라로 이제 바꾸게 되죠. 자, 그것이 바로 그 테슬라 마스터 플랜 2를 발표하면서
테슬라는 더 이상 이제 차만 만드는 회사가 아니라 지속 가능한 에너지로의 전환이라는 사명을 이루는 그런 큰 회사, 큰 비전을 가진 회사다라고 하면서 이 파트 2를 발표하고 이 테슬라의 사명도 바꾸게 됩니다. 2018년도에는 스페이스X의 팔콘 헤비가 드디어 이제 발사가 성공하게 되죠. 자, 그러면서 이 테슬라의 첫 차였던 그 로드스타 스포츠카를 우주로 날려보내게 됩니다. 2019년에는 그 모델 Y를 론칭하고 2019년에는 사이버 트럭을 론칭할 거라고 했는데 올해 이제 2023년 말에 사이버 트럭이 이제 출시되게 되었죠. 자, 테슬라 비즈니스의 그 모델을 한번 살펴보게 되면은 보통의 그 내연기관 차들은 다 그 딜러십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에서 이 딜러가 이 가격을 책정하게 되는데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그 중간상이 없는 거죠. 그래서 고객이 직접 인터넷으로 주문을 하게 되면 그 테슬라에서 그 차를 만들어서 이 테슬라 그 배터리를 탑재를 해서 이제 판매하게 되는 중간상이 없는 그런 모델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리테일러 미들맨이 없기 때문에 가격이 더 저렴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고객에게만, 개인 고객에만 파는 것이 아니라 기업에게도 팔게 되는데요.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또 개인에게 다시 리스를 하게 되죠. 그런 사업으로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 테슬라의 그 아까 설명드렸던 마스터 플랜 파트 1 같은 경우에는 그 처음에 이제 가격이 비싼 차를 만들게 되죠. 자, 그런데 그 가격이 비싼 차를 만들게 되면 수요층이 굉장히 좁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본 돈을 가지고 다시 이제 확장을 해서 조금 더 가격이 낮은 차, 그리고 거기서 돈을 벌면 조금 더 가격이 더 낮은 차, 이렇게 확장을 하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테슬라의 그 마켓 스트래터지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는 비싼 차로 시작을 하게 되죠. 그렇지만 여기에서 테슬라의 기술력을 이제 입증하고 난 다음에는 가격을 더 낮춰가지고 수요층을 확대하는 그런 전략을 취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것이 바로 테슬라의 그 마스터 플랜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2003년도에는 테슬라가 이제 창립을 하게 되고, 이때 그 에버하드와 타페닝이 그 CEO를 맡았지만은 그 2008년도에 일론 머스크가 그 CEO를 대체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일론 머스크가 본격적으로 나서게 되는데, 그 2년 전인 2006년에 이미 일론 머스크가 그 마스터 플랜 파트 1을 이제 발표하게 되었죠. 그리고 10년 후 2016년에 파트 2를 이제 발표하게 되는데, 이 파트 2를 발표하게 되면서 굉장히 좀 힘든 시기를 또 겪게 됩니다. 그래서 대량 생산을 해야 되는데, 이 대량 생산에 성공하느냐 성공하지 못하느냐가 이제 기업의 운명을 결정하는 그런 중요한 시기에 도달하게 되는데, 그때 일론 머스크가 이제 2017년도에 그 모델 3 30대를 생산을 해서 고객에 인도하는 이 이벤트를 하게 되는데, 그 영상을 제가 또 올려드렸죠. 그래서 이 영상 많이 봐주셨는데요. 이 영상에서 보시게 되면 일론 머스크가 굉장히 그 유머러스하고 굉장히 여유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때부터 그 테슬라의 그 성공을 직감하지 않았나, 좀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되고요. 자, 이때 영상에서 그 이벤트에서 나온 그 내용들 쭉 보게 되면은 특히 이제 테슬라 모델 3와 볼보 S60의 그 충돌 실험을 동시에 비교해서 보여주게 되는데, 그 볼보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찌그러졌죠. 이렇게 삼각형으로. 자, 그런데 모델 3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튼튼하게 버티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안전성 분야에서 이 모델 3가 볼보를 앞섰다, 이런 내용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볼보는 세계에서 두 번째로 안전한 차가 되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면서 거기에 있던 직원들이 모두 박수를 치고 큰 환호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모델 3라는 훌륭한 그 차를 만들었기 때문에 이 플랫폼으로 대량 생산을 하는 것이 남아있다. 말 그대로 우리는 생산 지옥에 들어가는 셈이고, 이 생산 지옥에 들어가게 되면 뭐 일단은 멈추지 말고 무조건 전진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직원들과 함께 또 크게 웃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일론 머스크가 굉장히 여유 있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 부분에서 보게 되면, 어느 정도 이제 성공에 대한 그런 부분을 직감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게 되고요. 기본적으로 이 대량 생산에 대한 그 비전을 이야기하게 되죠. 그래서 모델 3를 50만 대 생산하고 모델 S와 모델 X를 합쳐서 10만 대를 생산할 것이다 라고 2017년도에 이야기하게 되는데요. 이때 실제 차량 제조의 메커니즘에 대해서도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이 램프업을 얼마나 폭발적으로 시키는가에 따라서 이 대량 생산의 규모의 경제를 얼마나 빨리 도달을 하고 흑자 기업으로 전환할 수 있는지,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또 이야기를 하게 되죠. 자, 그래서 특히 이제 이렇게 대량 생산에 성공하려고 하면은, 여기 ICBM 로켓의 공격을 받는 것처럼 보이는 이 공급망, 전 세계의 공급망을 제대로 이제 관리를 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이 공급망의 관리에 대해서 직원들에게 강조를 하게 되는데요. 이것이 그 후에 테슬라의 그 성공을
이루어내는 그 가장 핵심적인 어떤 그런 부분이 되게 됩니다. 왜냐하면 2020년에 코로나 팬데믹이 벌어지게 되면서 세계적으로 공급망 그 차질이 발생하게 되었죠. 그러면서 많은 기업들이 공급망 차질을 겪으면서 그 생산량이 전에보다도 크게 이제 줄어들고 수익도 줄어들게 되는데,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이 수직 통합을 통해서 이 공급망 관리를 하게 되었고, 이 공급망 관리를 하면서 전년도보다 훨씬 더 큰 성장을 이루어내게 되면서 테슬라가 그 트리리언 달러 컴퍼니로 자리를 잡게 되었죠. 자, 그리고 동시에 이런 공급망과 함께 가장 중요성이 있는 부분이 바로 그 배터리인데요. 이 배터리를 기가 네바다 공장을 당시에 이제 건설 시작을 했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 기가 네바다가 완공되게 되면은 전 세계 누적 생산량보다 훨씬 더 많은 양의 리튬 이온 배터리를 생산하게 된다고 해서, 이미 이때 배터리와 부품의 공급망을 수직 통합하고 관리를 튼튼하게 이제 관리를 해 나가면서 어려운 시기가 오더라도 버텨낼 수 있는 테슬라의 저력을 만들게 되었다. 그 시기가 바로 저 시기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특히 또 이제 전기 자동차를 만들게 되면은 이제 충전소가 있어야 되겠죠. 사람들이 주유소처럼 충전하는 충전소가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그 내년 말 2017년도니까 2018년도를 이야기하는 거겠죠. 그래서 그때보다 3배 많은 슈퍼차저를 설치할 계획이다라고 했는데, 그 슈퍼차저 설치하는 속도가 점점 이제 빨라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최근에는 그 바이든 정부의 중요 핵심 그 고위 관리들을 만나서 이 슈퍼차저의 건설에 들어가는 비용에 대한 보조금을 받고, 그리고 그 테슬라 이외의 차량에게 충전할 수 있도록 개방을 하도록 이렇게 요청을 받았고 협의를 했다. 지금 이런 내용이 많이 전해졌죠. 그러면서 테슬라는 더 많은 슈퍼차저를 건설할 수 있게 되고, 그 보조금을 받음으로써 비용을 더 줄일 수 있게 되고, 동시에 그 다른 차의 고객들에게 테슬라에 대한 그 경험을 또 할 수 있게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다른 차를 찬 그 고객들은 이 테슬라를 경험하게 되면서 이 테슬라 멤버십 서비스를 이용하고 테슬라 차에 대한 경험을 함으로써 테슬라의 그 잠재적인 고객이 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또 제공하게 됐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모델 3 같은 경우에 이제 스탠다드와 롱레인지에 대한 설명을 하게 되는데, 롱레인지 같은 경우에는 310마일을 갈 수 있다고 하는데 최근에는 더 늘어난 것으로 이렇게 알려지고 있죠. 자, 그렇게 그 테슬라의 그 마스터 플랜 파트 1, 파트 2를 통해서 이제 그 지속 가능한 에너지로의 그 전환이라고 하는 그런 어떤 기본적인 근본적인 부분에 대한 그런 그림을 그렸다면은, 2021년도에 드디어 이제 그 테슬라 기가 상하이가 오픈하면서 이제 내년에는 100만 대 이상 생산할 것으로 보이죠. 규모의 경제를 달성하는 그런 2021년이 기념비적인 해가 됐다. 이런 걸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이 100년 자동차 제조 기술의 혁명, 테슬라 기가팩토리 베를린 생산 현장이라는 이 영상에 이 기가 베를린의 그 아주 그 높은 그 생산 기술에 대해서 제가 자세히 설명을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 꼭 보시기를 추천드리고요. 2022년 3월 22일 베를린 기가팩토리가 이제 오픈하게 되었고요. 당시 행사에는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 등 유명 인사들이 참석을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일론 머스크가 이 성공을 직감한 듯이 그 유명한 이제 댄스를 추게 되죠. 자, 그리고 그야말로 그 제조혁명의 끝판왕이라고 불리는 기가 캐스팅이 여기에 도입이 되게 되고요. 그 비용면의 우위뿐 아니라 정확한 치수 제어로 조립 품질 향상에 큰 기여를 함으로써 이 짧은 시간에 더 많은 양을 생산하고 퀄리티를 높이게 되는 그야말로 제조 공정의 그 혁신이다, 이렇게 지금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테슬라 자동차 제조 공정은요, 무인화를 위한 스마트 공정의 단계를 보여주기에 충분하고요. 특히 그 기존의 비효율적 생산 공정을 효율화할 여러 변수를 그 디지털 트윈에서 실험함으로써 그 과거 생산 지옥에서 탈출할 최고의 대안을 만들어냈다 하고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7년도에 그 생산 지옥 연구소 환영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그 경험을 통해서 차세대 기가 팩토리인 기가 베를린, 기가 텍사스에서는 이 생산 지역에서 탈출해서 대량 생산을 짧은 시간에 이루어내게 되는 어떤 그런 저력을 그때 만들어내게 되었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특히 이제 에너지 비즈니스에 대한 부분을 아까 이야기가 나왔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 가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 두 영상에서 제가 좀 자세히 설명을 해두었습니다. 그래서 테슬라 조용하고 강력한 에너지 비즈니스 확장, 그리고 에너지 혁명을 이끌어가는 테슬라 메가팩 에너지 비즈니스의 현재와 미래라는 영상인데요. 이 두 영상 꼭 잘 살펴보시면 테슬라의 그 에너지 비즈니스에 대해서 자세히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최근에는 이 테슬라의 기가 네바다에서 그 배터리 공장을 확장하고요. 세미트럭 공장을 추가 건설한다는 이 발표가 있었죠. 정말 대단한 이 발표였는데 이 영상 번역해서 또 올려드렸으니까요. 이 영상 꼭 보시기 바랍니다. 이 영상 자체가 어떻게 보면 테슬라의 마스터 플랜 그 3를 미리 그 설명하는 그런 어떤 내용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 라스롭에 가보면은 테슬라 메가팩토리가 있죠. 메가팩을 생산하는 이 메가팩토리가 있는데 가장 요즘에 핫한 그런 장소입니다. 68분에 1개의 메가팩을 만들고요. 1년에 1만 개의 메가팩을 생산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메가팩 1개당 약 20억 원의 매출을 일으킨다고 하니까요. 1만 개면 한 20조 원 정도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그 메가팩을 훨씬 더 이제 계속 폭발적으로 늘리면 늘릴수록 테슬라 그 에너지 비즈니스에 발생하는 매출이 폭발적으로 늘어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40기가와트시 에너지 용량을 새로 이제 배치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알래스카주에 있는 그 솔더트나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굉장히 추운 도시죠. 그래서 전력이 이제 일정 기간 동안 끊기게 되는데요. 그때 이제 가스터빈에 의존하는 전력망을 가지고 있어요. 안전성이 굉장히 떨어지는데 여기에 이제 93메가와트시의 테슬라 메가팩을 설치함으로써 그 안정된 전력망을 갖게 되었다 하는 내용입니다. 자, 미국 네바다주 남동쪽에 위치한 볼드시티로 가보면요. 라스베가스에서 20마일 떨어져 있고 해발고도 1609m에 위치한 대협곡의 도시이기 때문에 이 전력이 연결되기가 굉장히 좀 어려운 도시입니다. 자, 여기에다가 이제 솔라 패널을 엄청나게 이제 설치를 하게 되죠. 그래서 50만 메가와트시의 전력을 지속 가능한 에너지로 발전하고 있다고 하고, 특히 이제 그 에너지 저장 장치가 또 있어야 되죠. 자, 그래서 60만 가구의 전력을 공급하는 이 놀라운 능력을 테슬라 메가팩과 함께 구성을 해 놓았다고 하고요. 특히 이제 미국 텍사스주 브리조리아 카운티의 작은 도시인 앵글턴으로 가보게 되면 텍사스의 2021년 2월에 혹독한 3일간의 대장정 사태를 맞게 됩니다. 텍사스는 굉장히 따뜻한 도시인데 기상이변이 발생해서 영하 14도까지 떨어지는 기상이변이 발생하게 됐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추위에 대비를 하지 않고 있었는데 이때 동시에 이제 난방을 하게 되니까 이제 전기 수요가 폭발하면서 대정전 사태를 맞게 됩니다. 그러면서 많은 사망자가 이제 속출하게 되었죠. 자, 그래서 이 텍사스에서는요, 200메가와트의 에너지 커패시티를 가진 이 메가팩을 설치하게 되는데요. 그렇게 함으로써 이제 기상이변에 대비를 하게 되었고, 미국 캘리포니아주 벤투라군의 해안도시 옥스나드로 가보게 되면, 여기 이제 가스필터 공장이라고 해서 그 오염물을 배출하는 그 공장이 있습니다. 그것을 테슬라 메가팩으로 바꾸는 그 프로젝트를 하게 되었는데요. 클린 에너지 발전소 입찰에서 옥스나드의 주민과 지도자들이 그 아레본의 그 400메가와트시의 테슬라 메가팩을 설치하도록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벨기에 그 자연 친화적인 도시 레신으로 가보게 되면 그 세계 2차 대전부터 쓰던 터보젯 발전기가 있습니다. 이 발전기는 소리가 시끄럽고요. 오염원까지 이제 배출하게 되는데 이 테슬라 메가팩으로 바꾸면서 자연 친화적인 환경으로 다시 바꾸는 그런 프로젝트가 진행이 되게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최근에 그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이 에너지는 더 이상 이제 에너지 자체가 아니라 이제 국가 안보라고 하는 그런 굉장히 중요한 부분으로 더 인식이 되게 되었는데, 자, 이런 배경에서 이 테슬라의 메가팩이 국가 에너지의 기본 시설이 되어 가고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모든 라인업에 있어서 이 전기차 라인업을 이제 구성을 하겠다라고 이제 하는 것이 바로 이제 테슬라의 그 마스터 플랜이었죠. 그런데 최근에 이 사이버 트럭 출시가 이제 올해 말로 이제 예상이 되고 있고, 세미 트럭 같은 경우는 벌써 출시가 돼서 펩시에게 이제 인도가 되게 되었죠. 그렇게 하면서 아마 올해까지 하면 이 테슬라의 마스터 플랜, 모든 그 세그먼트에 있어가지고 전기차를 생산하겠다라고 하는 마스터 플랜이 이제 완성되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2006년도에 마스터 플랜 파트 1을 보게 되면 그 스포츠카를 만들고 가격이 더 합리적이고 가격이 더 합리적인 차를 만들겠다라고 해서 모델 S와 그 모델 X 그리고 모델 3와 모델 Y를 만듦으로써 1, 2, 3번이 완성이 되었고 4번 같은 경우는 에너지 비즈니스를 하겠다라고 했는데 조금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굉장히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죠. 그래서 2006년에 설정한 마스터 플랜 파트 1은 완성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마스터 플랜 2 같은 경우에는 2006년도부터 10년 후 2016년도에 설정한 거죠. 자, 그래서 이제 개인의 가정에 그 솔라루프와 그 배터리 스토리지인 파워월을 그 통합시키겠다라고 했는데, 이 분야도 그 가상발전소라고 해서 캘리포니아에서 가상발전소를 운영하고 있죠. 그만큼 또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이제
그 올 메이저 세그먼트에서 그 전기차를 프로덕트 라인을 만들겠다라고 했는데 조금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그 사이버 트럭과 세미 트럭을 만듦으로써 이번도 이제 완성을 하게 됐고요. 세 번째 같은 경우에는 FSD인데 이 FSD 같은 경우에는 기술은 상당히 좀 진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그 레벨 4에 가까운 수준의 그 베타 버전이 완성이 됐지만 이 법적인 부분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 법적인 부분이 해결이 돼야 이제 3번이 이제 완성이 되는 것 같고요. 4번 같은 경우는 이 FSD 3번하고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FSD가 이제 발전이 되게 되면 이제 그 로보택시로 발전하는 부분이죠. 그래서 내가 차를 사용하지 않을 때 이 차가 돈을 벌어오게 하는 이 로보택시 서비스가 언제 출시되느냐 하는 것인데 이 3번과 4번은 같이 이제 맞물려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테슬라 마스터 플랜 이제 파트 3로 이제 좀 향하고 있는데, 먼저 이제 그 테슬라의 그 최근에 어떤 매출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한번 살펴보고, 파트 3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 인공지능 그 두 거인의 역사적 만남이 벌써 이제 몇 년 전에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이 엔비디아의 그 젠슨 황 그리고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가 만나서 이 AI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자율주행 좀 전에 이제 말씀드렸던 부분을 살펴보게 되면 이제 자율주행이 사람보다 훨씬 더 이제 안전한 수준까지 이제 가게 되는 것은 기술적인 완성은 멀지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요. 자, 그렇게 완전하다고 이제 인정을 받게 되는 경우에도 법으로 그거를 이제 허용하게 되는 데는 2, 3년 정도는 더 걸릴 것이다. 왜냐하면 이 법으로 만드는 데는 많은 양의 객관적인 통계를 필요하기 때문이다. 사람보다 더 안전하다는 증거, 더 안전하다는 많은 양의 통계가 이제 획득이 돼야만이 그것이 이제 법으로서 허용하는 단계를 가기 때문에 그런 어떤 기술적인 완성 부분 시점보다도 2, 3년 정도는 더 걸릴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마스터 플랜 파트 2에서 그 3번과 4번이라고 하는 부분하고 또 연결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법적인 부분까지 완성이 될 때 그 테슬라의 그 마스터 플랜 파트 2의 3번, 4번이 완성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그 아크 인베스트먼트의 캐시 우드의 그 인터뷰 영상을 두 편을 올려드리게 되었는데요. 여기에서 보시게 되면 그 테슬라의 자율주행 택시 플랫폼은 그 일론 머스크는 이제 내년 안에 출시할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는 것으로 이제 알려졌는데 그 아크 인베스트먼트가 보기에는 그 향후 18개월에서 약 2년 정도로 생각하고 있다라고 해서 한 18개월에서 2년 정도 안에 그 자율주행 그 로보택시 플랫폼 서비스가 출시될 것으로 보인다. 지금 이렇게 예측하고 있죠. 그래서 그 시점이 되면 테슬라의 그 마스터 플랜 파트 2가 이제 완성되어지는 시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계속해서 이제 파트 3로 우리가 나아가게 되면요. 특히 이제 그 테슬라 그 22년도에 그 여러 가지 그 기업의 펀더멘탈 한번 더 살펴보고 나서 그 계속해서 연장선상에서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2022년도에는요, 테슬라의 그 전체 매출은 81.46빌리언 달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로 하면 약 100조 원 정도가 돼요. 자, 그래서 2022년도에 각 그 비즈니스별로 그 매출을 살펴보게 되면 계산하기가 굉장히 쉬워지죠. 여기를 100조 원으로 해서 이제 퍼센테이지를 그대로 곱하게 되면 우리 훨씬 더 계산하기가 쉬워지게 되는데요. 이 자동차 분야에서의 매출은 83조 원, 크레딧은 2조 원, 그 다음에 리스는 3조 원, 서비스는 7조 원, 그리고 에너지 비즈니스는 5조 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특히 이 부분에서 아까 그 메가팩 비즈니스에 대해 설명드렸죠. 그래서 향후에 이 메가팩 비즈니스가 지금 약 한 20조 원 정도 성장할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보이니까 한 4배 정도는 더 성장할 것이다. 내년이나 내후년까지 하면 한 4배 정도 성장할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지금 예측이 되고 있고, 특히 FSD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부채로 잡혀져 있었죠. 그동안에는 이연 매출이나 이연 부채라는 부채 항목으로 잡혀져 있었는데, 이제 FSD를 와이드 릴리스 하게 되면서 사용자들이 사용하게 되면 이 부채가 수익으로 전환되게 된다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이제 수입이 이제 매출과 순이익이 이제 늘어나게 되면 테슬라의 비즈니스 모델은 훨씬 더 이윤이 높은 구조로 마진이 높은 구조로 가게 된다. 이런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테슬라의 그 인베스터 데이 3월 1일에 드디어 이 마스터 플랜 파트 3에 대해서 이제 발표하게 되는데요. 일론 머스크가 일찌감치 이것을 이제 이야기하게 되면서 굉장히 좀 자신감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견되고 있는 마스터 플랜 파트 3 같은 경우에는 크게 이제 5가지의 주제가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는 친환경 에너지원, 에너지 비즈니스를 이야기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대량 생산 인프라 구축이라 그래서 기가팩토리를 신규로 어디에 짓느냐 지금 그 문제인데, 최근에 그 멕시코 대통령이 멕시코에 짓기로 했다라고 이제 확정적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그건 조금 기다려 봐야 되겠죠. 그 로보택시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아까 캐시우드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내년이나 내후년에 이제 아마 출시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신규 차량 플랫폼 같은 경우에는 그 지금 모델 2로 얘기되고 있죠. 모델 2인데 가격은 막 3천만 원대라고 해서, 그러면 수요층이 엄청나게 늘어나기 때문에 점유율이 굉장히 높아질 수 있다, 지금 이렇게 예측하고 있고, 인工지능과 관련한 방향성에 관해서는 과거에 일론 머스크가 한 그런 많은 인터뷰 영상을 제가 올려드렸죠. 그렇게 함으로써 기본적으로 일론 머스크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최근에 엔지니어링 그 오프닝을 또 했죠. 엔지니어링 센터 오프닝을 함으로써 인공지능에 본격적으로 이제 나서게 됐다 하는 내용을 우리가 미리 좀 예측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5가지의 주제가 지금 마스터 플랜 파트 3로 지금 예측이 되고 있는데요. 제가 어제 이제 올려드린 이 영상인데요. 2016년도에 인터뷰한 내용입니다. 여기서 일론 머스크가 그 생각하는 그 힘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여기에 보게 되면 크게 이제 5가지 주제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016년도에 이 5가지의 큰 주제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첫째는 그 여러 행성에서의 삶을 만드는 것, 그러니까 화성에서의 그 이주를 이제 이야기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지속 가능한 에너지로의 전환, 세 번째는 광범위한 인터넷, 네 번째는 유전학, 다섯 번째는 AI 인공지능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이 5가지에 대한 생각을 2016년부터 이제 구체적으로 하고 있었고요. 이것이 지금 테슬라의 마스터 플랜과 맞물려서 진행되고 있다. 이것이 일론 머스크의 큰 그림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일론 머스크가 참 이렇게 많은 일들을 해내는 것을 보면서 외계인이 아니고서야 이런 일들을 다 해낼 수 있나 라고 하면서 외계인으로 의심받을 만큼 놀라운 일들을 해내고 있다, 지금 이런 상황이고요. 이런 상황에서 이제 테슬라의 그 마스터 플랜 파트 3가 이제 발표를 앞두고 있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투자자와 그 많은 사람들의 또 그 관심이 좀 집중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테슬라의 그 마스터 플랜 전체를 테슬라의 역사와 함께 좀 알아보았고요. 테슬라의 히스토리와 함께 이제 알아보면서 이 테슬라의 그 마스터 플랜 1, 2의 연장선상에서 테슬라의 그 마스터 플랜 파트 3가 어떻게 나올지, 오늘 그런 부분을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영상이 되었습니다. 오늘 영상은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